너무 만지지 마시고. 안 만졌습니다. 카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의 진심인 남자 카준영입니다. 천안에 있는 민타카 디테일링 샵에 나왔습니다. 차주의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천안에 민타카 디테일링 운영하고 있는 박승현입니다. 스크래치 역시 예민합니다. 예. 광택집 차라 두 번째 손가락. 수많은 차들을 보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이 랭글러하고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이 랭글러가 두 대째고요. 원래 JK 타다가 팔고 J를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도 레니게이드 탔었고요. 완전히 지프 패밀리네요. 예, 지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그때 왜 저한테 차 안 뽑아주셨어요? 2018년식 루비콘 하이 모델이고요. 하드탑 모델입니다. 파워탑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왜 파워탑은 싫으세요? 온로드 데일리카입니다. 와이프가 타고 애기가 타는 차인데 약간의 소음 문제, 그리고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플라스틱과 소프트탑의 관리 측면에서 두고 봤을 때 플라스틱은 조금 성의가 없어도 되는데 네. 하드탑을 제가 만약에 샀다 그러면 아마 저는 하루 종일 그 차만 코팅하고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면 못 참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픈하는 건 안 좋아하시나요? 사실 되게 좋아하는데 타기 위해서 좀 타협을 한 게 몇 가지가 애기가 타다 보니까 네. 오픈하면 애기가 뭐라 하더라고요. 아기가 몇 살이에요? 30개월입니다. 차량의 튜닝 컨셉은 뭔가요? 간단합니다. 차가 한 대밖에 없어요. 온로드, 데일리, 심지어 저희 30개월짜리 애기 와이프랑 놀러 다니는 용도. 그러면 아기하고 와이프분이 이 차를 타고 편안하게 느끼셔야 되겠네요. 저희 딸은 딴 차 안 탑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타이어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40인치 폭은 13.5, 휠은 17인치 타이어고요. 니토 트레일 그래플러라는 MT 타이어입니다. 40인치가 승차감이 좋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네. 개인적인 경험으로 승차감이 좋은 타이어는 당연히 AT 타이어가 좋습니다. 그리고 네. AT는 거의 37, 요즘에 이제 38 사이즈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저는 무조건 큰 거. JK 차량을 탔을 때 네. 35인치 BF AT 타이어를 꼈었는데 처음부터 35인치를 꼈었어요. 35인치랑 37인치랑 5만 원 차이 납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크기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17인치가 20인치가 되면 가격이 많이 뜁니다. 승차감 생각하시면은 한국 타이어 AT 타이어 또는 BF AT 타이어가 제일 낫고 저는 무조건 큰 거, 그 중에서 좋은 거를 찾다 보니 요거를 꼈습니다. 승차감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네. 이 차가 승차감 세팅인 게 서스펜션과 암대 쪽에서 투자를 조금 했습니다. 올드맨 이뮤 바이패스 샥이라고 해가지고 써있어요. 오이드 메뉴 예. 바이패스 샥이라고. 요 샥의 특징이 내려가는 압력과 올라가는 압력을 차주의 성향상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버 방식으로. 그래서 원래는 높이 올릴 거였으면 사실 이 샥을 포기하고 다른 샥을 넣었어야 됐는데 무조건 승차감을 잡다 보니 요 샥을 넣게 됐고 요 샥은 3.5인치가 끝입니다. 여기도 안쪽도 다 작업을 해놨네요, 보니까. 중국산입니다. 싸요. 왜 저거는 왜 싼 걸로 하셨어요? 제 컨셉 자체가 안전에 영향을 준다 하면은 무조건 좋은 거, 상관없고 악세사리는 무조건 싼 거 팝니다. 근데 안전에 관계된 건 좋은 비싼 거, 거. 좋은 거. 안전에 상관없고 싼 거는 알리익스프레스네요. 그렇죠. 요거는 400만 원이 넘는데 요거는 이제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네. 녹이 나더라고요. 30만 원짜리가 400만 원짜리 녹을 내는 게 싫어서 뜯어버렸습니다. 이쪽에 또 보니까 혹시 옛날 포니에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옛날 네. 차랑 주로 있는 건데 사실 현다가 많이 커지면서 사각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달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40인치 타이어라니까 오버핸다로 휀다가 튀어나왔는데 수제로 작업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파주에 위치한 커스텀 컬처라는 사장님께서 원래는 와이드 사이즈로 제작을 해요. 요거 조금 그래서 더 늘렸습니다. 법에 민감해가지고 돌출은 못 참습니다. 단순 와이드 하이 사이즈가 평균가 1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커스텀이 들어갔으니까 네. 60 정도 더 붙습니다. 와, 이 지금 요 정도 타이어 사이즈를 다면 이게 닿아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작업이 돼 있네, 철판으로. 여기가 닿아서 앞으로 한 6cm를 뺐습니다. 이것도 수작업으로. 요거는 기성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어요? 요만한 게 16만 원 정도. 온로드 세팅인데 스노크를 다셨네요. 세상사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다 보니까 제 차가 침수차가 되는 거 원치 않아서 연기했습니다. 제가 사실 고인물도 피해 다니긴 하는데 저도 왜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뻐서 나갔어요. 사장님, 그럼 옆면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중국산들이 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산. 중국 제품 싼 맛에 끼기 좋아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거 낀 지 1년이 넘었는데 좋아요. 카본. 예, 열어보겠습니다. 네. 와이프가 타기 힘들어 해가지고 사모님이 키가 167입니다. 잘 타실 것 같은데요. 앞은 편한데 뒤는 조금. 또 아기가 타야 되니까. 그렇죠. 태경 오토스텝이라는 제품이고요. 네네. 태경 오토스텝에 두 가지 타입이 나옵니다. 이렇게 스텝이 나온 게 있고 그냥 바로 바디에 붙는 타입이 있는데 광택집 차다 보니까 문콕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문콕 방지용으로 무조건 튀어나와야 돼서 이걸로 골랐습니다. 15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튀어나온 스텝이 하나 더 있는데 네. RSA라고 오프로드 전용 사이드 스텝이 있습니다. 네. 걔는 앞자리가 3이에요. 가성비 이게 훨씬 좋습니다. 가성비. 튜닝을 되게 여러 업체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알아보시고 하는 스타일이신가요? 환자입니다.
하체라든가 안전에 관련된 거는 무조건 잘하는 집. 이런 건 안전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쵸, 이런 거 외관 이쁜 예, 것들. 이런 거는 싼 집. 이런 거는 많이 껴본 집 위주로 찾습니다. 하체는 울산, 시트는 하남시, 이런 애들은 화성시, 요거는 파주시. 전국 다 들었네요. 이런 건 다 직접 이건 붙이신 만들었습니다. 거죠? 이거 만지면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두나터치. 이 커버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JK 탈 때도 스페어는 별로 안 끼고 싶어 했었어요. 하지만 스페어의 모양은 갖추고 싶어 했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스페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파주의 커스텀 컬처. 금액은 어느 정도 할까요? JK는 싸요. JK는 와이퍼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근데 JL은 와이퍼가 아래로 내려왔어요. JK는 제가 알기로 앞자리가 90대로 알고 있고, JL은 가공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요거를 달아야 되다 보니까 130 정도 언저리. 여기를 색을 넣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여기다 원래 지프자를 써주십니다. 지프 하드 케이스. 그게 118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은 나는 이 하드 케이스가 더 이쁜데요. 아쉬운 거는 37인치만 나옵니다. 사실 전 40인치인데 37이나 뭐 40이나 뭐 장점이 열립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활짝 안 열면 긁힙니다. 돈 같은 거 안 들어있나요? 돈은 제가 젖을까봐 안 넣어놓고 원래 과자 같은 거 숨겨놓고 아니 이거 트렁크로 써도 되겠네요. 예. 거의 선반 작업도 하신 거예요? 공간 활용도를 위해 가지고 외관까지 설치했고, 요거는 화성의 블랙탑이라는 업체. 야 이거 작업했네. 예. 이거 박가이버님 작업이네. 딱 티 나네. 여기 딱 있네. 저희 방송에도 나왔거든요.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거 활용도가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둡거든요. 예. 특히나 주차장에서. 이거 배기팀만 작업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바꾸셨는데요? 배기팀만 바꿔. 배기는 저기 쿠파텍 장착돼 있습니다. 팁은 사실 운행상의 문제가 딱히 없고, 소리를 건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알리 싼 거. 그냥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쌍발로 돼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페이크입니다. 순정이에요. 그다음에 쇼바는 앞이랑 똑같은 걸로. 그쵸. 이제 앞뒤가 이제 세트다 보니까 이게 그 승차감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그 올드맨이면 바이스패스 샥이고, 여기 보시면은 레바 두 개 보이시나요?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네. 아래 레바 같은 경우에는 내려갈 때 압력 조절 방식. 이 몇 단 조절할 수 있어요? 한 15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각각. 지금 이거는 좋은 게 뭐냐면 가족들의 반응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물러 그럼 돌리고, 아. 딱딱해 그럼 내리고. 이거 가드 아닌가요? 머드 가드? 직접 만들었습니다. 와이프가 뒤에서 탈 때 피해 다니려고 노력은 하지만 네. 물을 밟으면 욜로 튑니다. 탈 때 엉덩이를 쓸어야 돼요. 그게 싫어서 달았습니다. 뒷좌석은 시트를 무솔 시트로 개조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타다 보니까 네네. 아이소픽스를 추가했고요. 열선 집어넣었고요. 외관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눈에 안 보이는 뭐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기업이 바퀴랑 휠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야. 순정에 비해서 상당히 무거운 게 지금 70kg예요. 가벼운 휠 타이어를 끼고 있다가 무겁고 지름이 큰 걸 끼니까 당연히 구조적으로 부하가 걸리겠죠. 네, 맞아요. 그 부하를 좀 완화시켜 줄 수 있게끔 기어비를 변경을 했고요. 5.13이었는데 기분 나빠서 5.38로 바꿨습니다. 제 몇 개 안 되는 중복 투자 중에 하나인데, 이 브랜드의 이 타이어가 유독 무겁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5.38이고 기어비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한 35인치 정도는 그냥 안 하셔도 되는데, 돌 탄다, 네. 견인한다, 그러면 조금 하시길 권하고, 근데 저는 이 세팅을 순정 기어비로 다니면은 8단은 영원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단으로 고속으로 밟으면은 연비가 0. 몇이 뜨지 않을까.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차는 한 몇 정도 나와요? 시내만 다니면은 고급류 세팅 기준으로 한 6 정도. 고속도로에서는. 그러면 한 7, 8 정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3년인가 4년 전만 해도 오프로드 차량의 높이를 높이는 구조 변경이 존재하진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구조 변경이 가능하게 됐는데, 실높이랑 실폭을 그대로 찍어버렸습니다, 차를. 인증 한번 할 수 있나요? 등록증 인증은 처음이네요. 전체 높이 1995. 2m가 안 되네요. 실제로도 그 정도 나옵니다. 네. 그다음 폭이 2m 21cm. 오차 범위 2cm 이내입니다. 승차감을 위주로 세팅하셨는데, 저희 랭글러 타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모님들의 허락을 지켜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바꾸시는 분도 많아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타이어 바꾸시면은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AT 타로. 그렇죠. AT보다 더 극단적으로 가고 싶으시면 오버랜드 타이어. AT 정도만 해도 상당히 조용해지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프트업을 하다 보니까 서스펜션이라든가 암대라든가 다 바꾸긴 했는데, 네네. 암대를 조금씩 뭐 리로케이션을 한다든가,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은, 네. 아니면 서스펜션을 조금 부드러운 애로 바꾸신다든가, 그리고 이제 조향 쪽 문제가 된다면 핸들샥을 조금 만지시다든가.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보등 쪽 문제는 조금 고민하시면서 하셔야 되긴 합니다. 서비스 어드바이저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는 되고 여기서는 안 되고,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그러면 어드바이저를 연결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역에 따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딜러가 조금 중요합니다.
차가 너무 만지지 마시고. 너무 안 만졌습니다. 랭글러 타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게 100% 완성을 안 시키고 출고시킵니다. 무슨 말이냐? 튜닝 호환성이 되게 높은 차량이에요. 순정 상태를 갖고서 랭글러를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온로드 스타일, 오프로드 스타일, 직벽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스무스하게 동네에서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고 차주의 아이덴티티를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는 차기 때문에 순정 상태의 랭글러만 딱 타고서 판단하시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튜닝을 하기로 결심했다. 자기 본인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사이즈로 가세요. 리프트업도 그렇고 타이어도 그렇고 어차피 33인치 껴도 한 번 바꾸는 게 어렵지 두 번부터는 쉬워지거든요. 네, 맞아요. 35로 갑니다. 그리고 또 37로 가요. 제 고객들이 제일 중복 투자 많이 하는 게 타이어 사이즈예요. 맞습니다. 33을 끼면 35가 보이고 35를 끼면 37이 보이고 중복 투자하다 보면 돈이 또 들고 또 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중고로 파는 것도 일이고 맞아요. 파는 것도 시간이 빼야 되고 걸리더라고요. 평범하게 저렴한 거로 세팅하셨다가 중복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타이어가 제일 표면적인 문제니까 그렇고 펜다 중복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한 방에 37을 낄 거다. 휠을 몇 옴스를 낄 것이다. 펜다까지 한 방에 세팅하셔야 중복을 받습니다. 이건 진짜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이상 차의 진심인 남자 카즈입니다.